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복지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지역사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사회의 개념과 유형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지역사회라는 게 이제 예전과 현재의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사회는 어떤 게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의 근원을 두고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로 번역을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공동체란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이제 지역사회의 개념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지리적 의미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기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의 사람들이 어떤 집단 또는 공동체 이해관계, 기타 이런 부분들의 관계를 가지는 뭐다? 사회적 단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사회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개념보다는 이 이제 기능적인 특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면 이제 지리적과 기능적에 대한 이제 비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특성이라는 무엇이냐 보시면 이제 공동의 관심, 이해관계 등의 특정한 이제 속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지역사회를 개입 대상으로 보고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죠.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경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지적 없이 그 사회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고, 이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위다. 그리고 이 3번이 중요하죠.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가 우리가 이제 지리적과 기능적인 사회를 함축하고 사회적 공동체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게 이제 지역사회의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신 건 지역사회라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사회라는 것은 이제 예전 그 전통적인 고전과 이제 근세, 현세에 따르면서 변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는 이제 지리적과 기능적인 기능을 함축하고 있고, 이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 성격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지역사회 이제 공동체 개념에서 이 구성원 간의 이 정서적인 유대 있죠. 정서적인 유도가 지역사회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임파워먼트 중요한 말이죠. 이 임파워먼트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량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서적인 유대는 뭐예요? 역량 강화죠, 역량 강화. 지역사회 구성원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하면 이제 그 나눠보는 것이 이제 지리적 지역사회부터 쭉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지리적 지역사회다 하면 이제 지리적인 그 특성 및 분포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구, 이런 것이 이제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네,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띈 지역사회죠.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특성을 지닌 독립적인 지역사회. 그리고 상호작용의 역동성.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 공동관심사.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어떤 작은 사회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어떤 합의, 일체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역동성의 결과 공동의 노력이 이제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리적 지역사회하고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공동적인 관심과 어떤 기능이 함께 이해관계로 형성된 공동체다. 예를 들면 뭐 무슨 동호 아파트, 동호회, 아파트 분여회, 뭐 조기축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지리적 특성보다는 하나의 정서적인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변해가고 있고 기능적인 지역사회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시면 이제 그 도보 그림으로 나타냈죠. 이건 이제 어떤 지역적인 측면이냐, 어떤 하나의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냐, 이걸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자, 크게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죠. 이제 구조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사회 심리학적 관점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조적인 관점은, 이거는 그죠. 이제, 그, 개인과 국가가 연결된 연결고리를 보는 거죠. 연결하는 이제 고리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도시, 읍면, 근린 지역 등으로 해가지고 뭐가 된다? 조직화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은 중요한 것은, 자, 국가와 개인을 중지한다고 보는 문제죠. 자,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에 구조적인 관점에 대한 특성이죠. 반면에 이제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서로의 관심,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유대감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이제 그 테니스라는 학자가 이제 공동사회 개념의 바탕을 둔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가 얘기한 공동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마인샤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를 사회 심리적인 것으로 이제 보고, 그래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가 지녀야 할 공통적인 3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자, 지역이 있어야 되고, 거기들에서 공동의 연대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런 바운더리라는 지역이 있어야 되고, 이 지역 간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형태와 문화가 존재를 하죠. 자, 이들끼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이런 이제 공동 연대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테니스의 공동체 부분인데 대표적인 학지죠. 이 테니스는 이제 공동사회를 두 개로 나눴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게마인샤프트라는 공동상해 그리고 게셔샤프트는 이익사회 두 개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회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동사회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1차적인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지속되고 유기적인 연대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소가족, 대가족, 이런 가족적인 측면이 많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게 이제 2차적인 사회로 가면, 이기주의라는 것은 여기서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을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기적인 연대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런 것이 이제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합치는 연합체, 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네 가지 유형을 우리가 좀 나눠보고 있는데, 자, 보이죠? 자,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네 가지 유형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주고 있죠. 먼저 보시면, 공동사회 연합이라는 게 있고, 협의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이익사회 협의, 연합 이렇게 있죠.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혈연이나 이웃 친구 관계의 상부상조동. 자, 가족 중심의 뭐요? 비공식적인 복지를 공동사회 연합체다. 이렇게 보시고. 반면에 이제 협의체로는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초기 형태의 공식적인 사회 복지로 보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익사회 협의체도 있겠죠? 사회 구성원 간의 고립과 긴장 상태고, 이건 당연히 연대가 부족하겠고, 공식적 복지의 발전을 지원하고, 자,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가 발전한다. 자, 연합체로 가서는 뭐예요? 이것은 인간관계 회복과 사회연대성을 추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를 실시하는 게 뭐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뭐다? 제도적인 사회복지 발전은 뭐다? 이익사회 연합체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적이냐, 뭐 지리적이냐, 그리고 이제 그 게마인샤프트가 얘기한 이제 공동과 이익 사회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사회가 분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이제 그 지역사회에 대한 이제 이론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분야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사회를 우리가 상실 이론이다, 뭐 보존 이론이다, 이렇게 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방 이론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다. 이제 말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실된 지역사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자, 국가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된다?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과거 전통사회의 어떤 유기적 지역 공동체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보존 이론이라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지역상실 이론에 대한 반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증항으로 상호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개인의 빈곤이 있을 때, 자, 이 책임을 누구를 책임을 줄 것이냐. 이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아니다. 이것은 개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적 환경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개인의 빈곤은 사회적 환경 책임이니까 누가 개입을 해서 해결해 줘야 돼요? 국가가 개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니까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가족이나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서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상시 이론과 보존 이론의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죠. 이 부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지역사회 개방 이론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방금 보신 이제 상실과 보존 이론의 어떤 하나의 믹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사회적 지지망의 관점에서 이제 비공식적인 연계를 강조를 하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를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상실이론과 보존 이론에 대한 그 하나의 제3의 대안이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특히 이제 비공식적인 연계를 강조를 하고요. 지역성에 기반을 둔 그 개념과 공통의 이해와 관심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비공식적인 연계가 우선순위로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기능과 척도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고, 자, 그것을 척도라는 건 뭐야? 어떤 하나의 그 계량화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학자인데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게 뭐 지역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론, 기술론, 그 다음에 뭐 정책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나오는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은 그 크게 5가지, 6가지로 보는데, 자, 보죠. 자, 가족제도, 분배기능, 종교제도에 대한 사회통합, 그 다음에 상부상조에 대해, 상부상조, 그 다음에 사회통제, 사회적 기능과 제도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위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가족, 종교, 경제, 정책, 사회복지 이런 내용이 제도란 얘기죠.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이 가족은 사회화, 그 다음에 종교는 사회통합, 경제는 생산, 분배, 소비, 정치는 사회통제, 사회복지는 상부상조란 얘기죠.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룰을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부상조의 개념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서로 돕고 이해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자, 가족제도는 가족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사회화가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 같은 경우는 사회 통합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기능과 제도가 얘기하는 5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길버트 스펙트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학자들이 좀 나오는데, 먼저 이제 워렌이라는 학자가 있죠. 마찬가지로 워렌도 여기서 잘 알아두시고, 자, 워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지역사회 그 하위 체계 간 상호 관련성이 높은 수평적인 유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의존도성을 나타내는 지역의 자치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서비스 전달 체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영역이 얼마나 잘 일치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주민들의
심적인 동일시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월에는 이 지역사회의 그 여러 가지 기능의 그 비교 척도를 보면 첫 번째 이제 그 지역사회 자치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타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의존하고 있는가의 정도죠. 그 지역의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실시하고 나면서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연계에 대해서 지역의 자립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A 지역은 자립도가 한 90% 되고, B 지역은 자립도가 한 50%.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A 지역과 B 지역과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은 이 지역주의에 대한 이기성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개방채굴에서 지역사는 다른 타 지역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립성과 의존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특정한 서비스 영역이 동일 지역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서비스 영역,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 병원, 이런 부분들 있죠. 꼭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있죠. 학교, 기타 등. 자, 이런 부분들이 그 하나의 지역에, 한 건물에 이렇게 같이 있다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제 동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그 심리적 동의시, 이것은 뭐예요? 자, 지역에 대한 하나의 자부심이죠.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유형은 지역사회 조직들의 이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얼마나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 가지고 좋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얘기를 했죠. 자, 좋은 지역사회의 특성은 뭐냐? 다양한 소득과 종교 이익 집단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자율권이 보장해야 되고, 갈등이 최소화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집단이 포함되어야 돼요. 근데 뭐죠? 주민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돼요. 자, 갈등이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의 협력이 도출되어야 되고.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권력이 한 곳에 모아지는 게 아니라 폭넓게 분산되는. 자, 이런 부분이 좋은 지역사회의 특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지역사회복지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길버트와 스펙트에 대한 5개의 부분, 그 다음에 워렌이 제시하는 지역사회 특성과 척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수평적인 유형을 수직적 유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좋은 지역사회의 특성 같은 경우 이 특정적인 말들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더넴이 이제 지역사회의 유형과 이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더넴은 먼저 이제 인구의 크기, 경제적인 기반, 행정구역,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인구의 크기는 간단하죠. 인구가 많이 살면 대도시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중간되는 중도시, 소규모 도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뭘 파악하냐? 사회조사에서 응답지들의 어디요? 성장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반이죠. 이것은 이제
주민들의 이제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 인력적 조사나 연구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경제 기반이 광산촌인가, 산촌이냐, 어촌이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류학적 조사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 이제 인구 크기에 해당하는 부분, 경제적 기반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출제하게 된다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특별시, 특강도, 구군, 읍면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인구의 크기가 중요시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이제 인구 크기가 큰 대도시라고 해서 경제적 기반이 좋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주민 상호 관계가 좋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 기능이 좋다. 이러진 않죠. 각각 그 크기에 따라서 이게 그 비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의 사회적 특수성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저소득의 밀집 지역,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가 집단 거주하는 지역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위용하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특성이죠. 자, 이것은 그 우리가 인구 크기와 경제적 기반과 행정구역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 그럼 인구 이런 구성에 사회적 특수성이라는 것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저소득 밀집 지역은 뭐 대도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광산촌, 산천 이런 데도 있고, 행정구역의 특별시에도 있고, 광역시에도 있고 다 해당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주 노동자 집단 지역 이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유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유형화 더넴의 4가지가 나온 거고, 인구의 크기,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방금 우리가 알아봤던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에 대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생산, 분배, 소비를 뭐라 그랬죠? 경제라 그랬죠. 자, 사회화 기능은 가족, 사회 통제, 정치, 사회 통합, 종교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상부상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 현대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들을 보면 이전에는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뭐 더넴에 관한 문제, 워렌에 관한 문제만 따로 구분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혼합을 해서 출제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학자에 대한 특성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특히 앞에 했던 뭐 지역사회 지리적이 무엇이고 기능적이 무엇이고 거기에 의해서 해당되는 역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 장에서는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상부상조 사회복지제도까지 나오죠. 어쨌든 뭐 이제 그 길버트 스펙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회복지제도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그 주요 사회제도에 의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어떤 필요하게 되는 사회적 사회적 기능이 있겠죠. 그런 것이 뭐 이제 질병, 사망, 실업, 사고 이런 거 있죠. 이것은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 제도의 부적절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가 말했던 중요 기능과 제도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지역사회의 그 기능, 지리적 기능과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 그다음에 그 기능의 부분이 어떻게 나누어지시냐, 그리고 각 학자들이 분류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